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특성을 모르고 이제 캠핑장에서 나는 파워뱅크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이제 소비 전력이 높은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요, 바로 차단기 떨어지면서 캠핑장 빌런이 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간의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파워뱅크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캠핑장에서 이제 전기를 사용을 하시다가 차단기가 떨어져 가지고 전기 끊겨본 경험 혹시 있으세요? 저는요, 예전에 아기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랑 이제 시원하게 캠핑을 하고 싶어서 트레일러를 구입을 해가지고 캠핑장에 갔었는데요. 이제 캠핑장에 가서 릴선으로 전기를 끌어와서 이제 트레일러에 이제 연결을 하고 에어컨을 가동을 시켰는데요. 제가 에어컨을 켜자마자 차단기가 딱 떨어지면서 이제 저희 사이트 일대에 전기가 동시에 다 끊겨버려가지고 굉장히 민망한 그런 경험이 좀 있었어요. 이게 캠핑장마다 배선 연결 방식이나 뭐 차단기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뭐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을 해도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고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캠핑장의 소비 전력을 600W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차단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내가 잘못해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저랑 이제 같은 차단기를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면 내 잘못과 상관없이 이제 동시에 전기가 끊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대비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겨울에 화목난로를 강제배기로 돌리고 있는데 차단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역화도 날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지가 아니더라도 캠핑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파워뱅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바로 이렇게 캠핑장에서 파워뱅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파워뱅크는 기본적으로 배터리에 이제 전기를 저장을 하고 있고, 파워뱅크의 인버터 출력이 보통 뭐 2000W, 3000W 정도 되니까 내가 사용하는 그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의 전기는 파워뱅크에 저장된 전기를 사용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사용을 하면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니까 캠핑장에서 쓸 수 있는 전기로 파워뱅크를 충전을 하면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요즘 출시되는 파워뱅크들은요, 대부분 급속 충전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파워뱅크에서 전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충전만 하더라도 충전 시의 소비 전력이 기본적으로 600W를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그나마 에코플로우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앱에서 충전 속도를 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파워뱅크들은 충전 속도를 되게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Wh 용량의 파워뱅크를 뭐 한 80분 만에 충전을 한다 그러면 이걸 나눠보면 평균적으로 한 750W 정도의 속도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충전만 해도 600W 이상 전력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에코플로우나 제컬이나 대부분의 파워뱅크들이 패스스루 충전을 지원을 한다는 점입니다. 패스스루 충전은요,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캠핑장처럼 소비 전력에 제한이 없는 곳에서는요, 다른 가전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배터리도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을 할 수 있고, 뭐 콘센트를 절약을 할 수도 있고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소비 전력에 제한이 있는 캠핑장에서 이제 이렇게 파워뱅크를 사용을 하면 전력 소비량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실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파워뱅크는 에코플로우 델타2 파워뱅크입니다. 220V 콘센트를 이용을 해서 AC 충전을 해볼 건데요. 집에서 충전을 할 때는 빨리 충전을 하기 위해서 최대 속도로 충전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1000W 이상까지도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캠핑장에서 충전을 한다는 가정하에 충전 속도를 한 200W 정도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입력이 230W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어드라이기처럼 소비 전력이 높은 제품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출력에는 헤어드라이기가 사용하는 1570W가 찍히지만 입력에는 헤어드라이기 사용량 이외에 충전에 사용되는 200W가 추가가 돼서 입력이 1800W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전 속도를 낮춰도 파워뱅크에 다른 가전제품을 연결을 하면 일단 연결된 가전제품이 사용하는 전력만큼은 우선적으로 끌어온 다음에 원래 설정된 충전량만큼 추가로 전기를 끌어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패스스루 기능은요, 에코플로우 뿐만 아니라 여기 제커리 파워뱅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커리 파워뱅크에 AC 충전을 물리고요, 앱에서 이제 조용한 충전을 선택을 해서 충전 속도를 늦춰주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310W 정도의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헤어드라이기를 연결을 하면 입력은 그대로 이제 310W로 보이고 출력은 헤어드라이기 이제 사용량만큼 한 1590W가 찍히지만 이거는 제커리 파워뱅크 이 적상계 표시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콘센트에 스마트 콘센트를 장착을 해가지고요, 소비 전력을 측정을 해보면 입력은 보시는 것처럼 헤어드라이기 사용량이랑 배터리 충전량이 합산이 돼서 1900W가 넘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특성을 모르고 이제 캠핑장에서 난 파워뱅크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이제 소비 전력이 높은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요, 바로 차단기 떨어지면서 캠핑장 빌런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이런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충전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에코플로우나 뭐 제커리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전을 이용한 AC 충전 이외에도요, 태양광 충전을 하기 위한 그 DC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AC 충전은 그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 뭐 최대 2000W까지도 입력이 되지만 DC 충전은 포트당 대략 400에서 500W 정도의 입력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00에서 500W 정도만 그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댑터를 구입을 하셔서 캠핑장에 이제 한전 전기를 파워뱅크의 DC 충전 포트에 물려주면요, 안전하게 600W 이내의 전기를 사용을 하면서 파워뱅크 인버터를 통해서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파워뱅크의 DC 충전 단자에 물려주면요, 입력되는 전기는 한 420W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헤어드라이기를 꽂아서 사용을 해도 입력에는 그대로 420W가 유지되는 상태로 출력만 1500W가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어댑터는요 48V에 10A, 그러니까 대략 한 480W 정도 출력의 어댑터를 구매를 했고요. 이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한쪽은 220V 콘센트에 물려주고요, 다른 한쪽은 파워뱅크 뒤쪽에 XT60 단자에 물려주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확인해야 될 상황이 바로 이 단자의 암수 부분입니다. 제가 구매한 어댑터는요 XT60 단자 순놈인데요, 에코플로우 델타2에도 XT60 단자가 순놈입니다. 그래서 순놈과 순놈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이 암놈으로 되어 있는 변환 커넥터를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댑터 끝에 암 커넥터를 이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뱅크에 꽂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캠핑장에서 600W 전력 사용 범위 내에서 이제 파워뱅크를 충전도 하면서 높은 소비 전력의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어댑터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구해서 같이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게 알아보니까 이 어댑터도 판매를 하려면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링크만 남겨 놓을 테니까요,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나는 이 영상을 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그 순간의 장작 카톡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re than firewood, it's healing.